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들이 이미 좀 하반기에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개별적으로 장중에 계속 나왔던 소식을 보면 좋은 소식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종가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밀렸었던 것도 있고요. 그만큼 좀 상승을 합니다.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1% 약간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1% 약간 못 미치게 고르게 반등을 주는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다 안 좋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제조업과 국채금리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정보업체가 6월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다 부진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S&P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52.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달에 57이었는데 6월 달에 52까지 상당히 세게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체들이 겪는 압박이 매우 높은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도 체크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업체가 ISM이 되겠습니다. 역시 2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달보다도 역시 예상보다도 역시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수주가 4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 미치기 때문에 확장세에서 위축세로 바뀐 상황이고요. 고용지수가 내려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가 둘 다 공통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2분기 GDP와 관련된 지표 역시 낙폭을 더 키웠었는데요. 애틀랜타 여는 쪽에서 GDP 나우라는 모델을 가지고 미국의 향후 GDP에 대한 전망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속 바뀌는데요. 2.1%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날 1% 하락해서 상당히 깊게 하락을 한 것이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기술적으로 침체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반영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침체라는 그런 우려도 반영되면서 약간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3% 깨고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높이 올라가면서 고점이 언제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미국의 채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이 커지게 되면서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깨고 내려오니까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긴축을 빠르게 끝내거나 아니면 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와줬습니다. 자, 지수는 오른 가운데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장 미국장이 평균 0.8% 약간 밀렸었는데요. 지금 1%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 섹터를 보면 역시 방어주 성격의 섹터들이 더 강했습니다. 유틸리티가 2.4 그리고 경기 소비재가 1.9였었는데요. 어쨌든 유틸리티가 오른다라는 것은 시장의 그런 경계감은 유지가 됐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경기 소비재 내에서도 성장주 업종인 이 자동차와 관련된 쪽에서는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소비라든지 이런 방어 성격의 업종들이 경기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해서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만 빨갛게 하락을 한 점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오늘 보이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나 하락을 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들어서 또 계속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도 연결이 깊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부진한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과 PC 산업이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원인을 들고 있고요. 전망치를 안 좋게 얘기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7%까지도 밀렸다가 그나마 2.9%로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친 것이고요.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동반해서 밀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정가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나와줬었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공화당 상원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기후 정책이나 지금 사회 정책 패키지를 되살리려고 하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촉진 법안을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심리를 누른 것도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들을 보면요, 뭐 반도체 빼고는 약간의 혼조 흐름에서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애플이 1.6%로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아이폰 가격을 20%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날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락이 심해서 그런데요. 또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3.1%,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엣지라든지 이베이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전자상거래 옆에 있는 이 스트리밍 업체, OTT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많이 밀린 것도 있고 시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부각시킨 것도 포함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존이 다른 데보다 더 셀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테슬라, GM, 포드 전체적으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의 흐름보다도 좀 상승세를 높이 나와줬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견고한 실적을 6월에 인도량이 좋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 1.2%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익과 관련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연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좋은 부분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나쁘지 않고 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반도체 제조기업이고요. 국내 증시와도 굉장히 연결성이 높습니다. 지금 목요일장 마치고 나온 실적 재료 때문에 금요일 본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의 연저점 수준이 되겠는데요. 지금 회계년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16%,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상회하면서 우선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치가 안 좋았는데요.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지금 2.6달러가 시장의 예상치인데 1.4에서 1.8달러 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내려가 있고 매출도 그 비슷하게 큰 폭으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는 회사의 발표가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게 되면서 종목을 크게 내렸습니다. 53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미국의 백화점 체인 콜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좋았었는데요. 지금 콜스가 프랜차이즈 그룹이라는 곳과 지금 매각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업종의 상황이 좀 악화되게 되면서 좀 더 다른 쪽으로 M&A가 되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논의가 결국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19%나 하락하면서요. 28달러 선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방향성이 거의 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은요. 독일과 프랑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이 약간 잘못 나왔는데 약보합 0.01%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 유럽의 기준금리가 0%인데 지금 0.25%까지 조금 더 올리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 부분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2% 이상, 중반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1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수요 둔화 때문에 유가도 떨어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리비아 쪽에서 공급에 대한 차질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거고요.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이 품목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논리 속에서 지금 구리 가격은 2.5% 상당히 세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안전자산 소모 심리는 있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0.3%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장중에 거의 한 2.7%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었고 GDP 전망치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받으면서 2.8%까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올 3분기의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국제금리 하락에 힘입어 주택건설 등 관련 업체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1% 안팎의 반등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1.3%, S&P 500은 6.7%, 나스닥이 4.1%의 급락세를 기록했고 지난 5주 가운데 4주간의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독립기념일 연휴가 월요일까지 이어짐에 따라 거래량은 평소보다 감소한 하루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가이던스 여파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했고 백화점 업체 코올스가 매각 논의를 종결했다는 소식으로 19% 폭락하면서 관련 업종을 동반 하락시켰는데요.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은 2분기 어닝 시즌과 노동부의 6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연준의 7월 FOMC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6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결과를 보인 점이 미국 경제 위축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원인이 되었는데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6월 PMI는 전달에 56.1보다 하락한 53을 기록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며 예상치였던 54.3을 하회했고 특히 신규 주문이 55.1에서 49.2로 하락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했습니다. 또한 S&P 글로벌이 발표한 6월 제조업 PMI 역시 부진했는데요.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전달에 57보다 하락한 52.7을 기록해 예비치였던 52.4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최근 추세에 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제조업 신규 수주가 줄어들었다면서 고객의 수요가 둔화한 것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생활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의 자본 지출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미국 경제가 40년 만에 더블딥, 즉 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블딥은 경기 후퇴 후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1980년대 초 2차 석유 파동 이후 40년 만으로 CRS 측은 당시와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면서 1980년대 초는 오래전까지 인플레이션이 7%를 넘겼던 마지막 시기이며 당시에도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19% 넘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경기 후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RS 측은 1950년대 이후 모든 경기 후퇴는 장기간의 금리 인상 외에 일어났다면서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실업률이 낮은 경우 수요가 너무 많다는 증거이며 이 상황에서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가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내놓고 있지만 또 시장 분석은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날 지금 중국의 전기차 인도량이 좋아서 뭐 테슬라나 GM, 포드 전반적인 상승세가 1%대로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상하이 공장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데 따른 여파로 테슬라의 올 2,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고객에게 인도한 전기차 물량이 25만 4,695대로 전분기에 31만 48대에 비해 17.9%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전망치였던 26만 4천 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상하이 공장 폐쇄와 공급망 문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차량 인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3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출하되게 됩니다. 한편 분기별 차량 인도 물량은 테슬라의 재무 실적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지표로 테슬라는 지난 2년간 매 분기마다 차량 인도량을 계속 늘려왔지만 이번 분기에는 기록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오는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는 분기 순이익이 전분기에 33억 달러 대비 40% 감소한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해 동기 대비 82%가 증가한 수준인데요.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1.2%가 상승해 681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내일은 독립기념일로 인해 뉴욕 증시 휴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입니다. 이 국제 유가에 대한 JP모건 체이스의 언급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세게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 그리고 GM과 관련된 앞으로 전망에 대한 얘기들까지 오늘 외신센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